쿠자는 결국 검은 수염 해적단을 배신할 것이고 록스 해적단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예견된 구멍이 될 것입니다. 1157화에서 록스 해적단이 자선 기금을 훔치기 위해 수도원을 공격했을 때 우리는 이 어설픈 강도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문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록스 해적단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이 수도원은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기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승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동시에 정부와 결탁하여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부군이 그들을 록스 해적단의 강도 사건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군 함선이 해변에 나타났고 흰 수염은 빠르군, 정보가 새어나간 건가? 라고 의심했습니다. 이 말은 록스 해적단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해군이 그렇게 빨리 도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록스 해적단이 강도질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해군이 나타나 저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록스 해적단의 스파이는 누구일까요? 이 영상에서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결된 데이터는 쿠잔도 해군이 검은 수염 해적단에 심어놓은 스파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프 영웅과 함께 자신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대작을 연기했습니다. 하치노스에서 코비를 구출한 사건 이후 검은 수염의 계획은 거의 성공했으며 그는 서서히 세계의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룡이는 이 사황의 타이타니코를 침몰시킬까요? 이 영상에서 함께 더 깊이 파고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쿠잔의 삶은 센고쿠가 오로성에게 그를 해군 원수 자리에 추천하기 위해 만났을 때부터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로성은 여전히 정부에 완전히 종속된 늙은이였습니다. 오로성이 아카이누를 추천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임명 결정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성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약 40년 전 가프가 거인족을 해군에 들여보자고 제안했을 때도 그는 정부의 의견을 물어야 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자 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로성은 정의를 믿는 듯 보였지만 해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세운 꼭두각시처럼 완전히 종속된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서민이나 세계의 종족들을 위한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펑크 하자드에서 쿠잔과 사카즈키 사이의 10일 밤낮에 걸친 끔찍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쿠잔은 온몸에 많은 상처를 입고 패배했습니다. 그의 한쪽 다리도 날아갔습니다. 마치 생존을 위한 싸움처럼 모두가 해군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려 했지만 동시에 과거의 총사령관 콩처럼 정부가 세운 꼭두각시가 될 뿐이었습니다. 쿠잔은 패배하자 해군을 사임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한술집에서 사왕검은 수염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세계 정복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쿠잔은 수많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악당 해적편에 설 리가 없었지만 결국 그 모순적인 일이 현실이 되어 정부와 해군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080년의 해군이 해적과 손을 잡고 특정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작가가 독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코비는 페로나와 손을 잡기로 동의했고 그들의 합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페로나는 훔친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코비를 감옥에서 풀어줄 것이고 코비는 모리아의 위치를 알려줄 것이며 풀려난 후에는 페로나가 모리아를 찾아 구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혼란을 야기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해적과 해군의 협력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가프와 로저도 강력한 록스 해적단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을 물리치려는 야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공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쿠잔이 검은 수염과 손을 잡는 것도 세계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계획에 불과합니다. 저는 가프 이전에 쿠잔과 똑같은 움직임을 보인 인물이 있었다고 믿으며 그 인물이 바로 록스 디 제백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분석이며 제백이 록스 해적단 내부의 배신자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상당히 명확하게 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키가 제백의 숙적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키가 록스 해적단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그 뒤에 거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숙적이 있는 조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극도로 중요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말입니다. 제백은 수도원 강도 사건이나 세계의 금기 사항을 위반하는 등 록스 해적단의 많은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갓벨리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제백은 록스 해적단의 공식 라인업에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록스 해적단의 강도 사건에 대한 정보를 해군에 유출하여 록스를 체포하게 한 배신자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스파이가 제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38년 전 록스 해적단에서 살해되었는지 도망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가 록스 해적단과 정부에 대한 많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제백이 살아있고 그가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반이 불의 상처를 가진 해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얼굴에 불 모양의 흉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반에게서 소용돌이치는 힘이나 검은 배를 움직이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가반은 20년 전에 알라바스타에서 은퇴한 해적입니다. 이 정보가 거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은 수염 해적단이 가반을 떠올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자루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칼날로 정부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 제백이 SWORD 조직의 일원이라면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1080년 이전 수년 동안 이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SWORD는 쿠잔이 설명했듯이 잦은 사임한 해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상급자의 승인 없이 사황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치안 부대입니다. 대신 해군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SWORD는 해군 원수만이 통제하며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즉, 사카즈키는 현재 직책으로 가프, 센고쿠, 추야를 해군에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들의 영웅적인 이미지와 사카즈키를 따르는 어린 해군들을 고려할 때 그들을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제백은 해적으로 묘사되지만 제백이 해군이고 심지어 가장 미친 가설로 사카즈키의 아버지라는 가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백의 외모는 이 영상에서 공개된 가프나 보니와 같은 일부 인물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고려하면 제백은 사카즈키의 아버지로 완전히 적합합니다. 가프가 드래곤의 아버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정부에 대한 의심이 생긴 후 SWORD 조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문신, 안경, 의상 등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해적으로 위장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백이 어떤 악마의 열매를 먹었는지에 따라 몸의 크기를 보통 체격에서 기이하게 커다란 근육질 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엑스 드레이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피자루 휘하의 해군이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적 초신성으로 변했습니다. 엑스 드레이크는 가면을 썼는데 그는 제백처럼 몸의 크기를 스스로 바꿀 수 없었고 완전히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신비한 인물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1158화까지도 록스 제백이 갓벨리에 왜 없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록스 해적단에 발각된 스파이였고 섬에서 도망쳤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엑스 드레이크는 백수 해적단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토비로포 직위까지 올랐고 결국 후즈후에게 정체가 발각되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기 전에 제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백이 살아있다면 그는 전 세계가 노리는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여 가설만 제시할 뿐 여러분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쿠잔으로 돌아와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정의로운 해군이었고 가프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였던 쿠잔은 정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오하라 사건 이후 고대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아이인 로빈을 구출하기 위해 오하라에서 피난민들을 학살한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쿠잔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쿠잔과 가프의 회상 장면에서 가프가 드래곤이 혁명군의 수장이 되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쿠잔과 드래곤은 해군에서 일했지만 떠나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악명 높은 범죄자가 되었으니 쿠잔도 그 사실에 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악당 무리를 보호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 쿠잔이 검은 수염 해적단의 일원이 된 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었고 그는 정부의 진정한 본질, 오하라 합자들을 학살하면서 숨기고 있던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해적과 손을 잡고 더 깊은 그림자를 찾아낼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코비가 SWORD 조직 소속이라고 말했을 때 쿠잔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마른 검은 수염에게 코비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듯한 가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비를 인질로 잡는 것이 하치노스를 연합국가로 인정하도록 정부를 위협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프가 코비를 구하기 위해 하치노스에 나타났고 쿠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스승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전투와 회상을 통해 우리는 쿠잔이 가프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스승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쿠자는 가프가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늙은이와 아이가 섬에 갇혀서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 아이를 구하라. 그가 세상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쿠자는 가프를 막는 척하면서도 얻어맞는 것을 감수하고 피사로를 한 방 먹여 젊은 해군이 도망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쿠잔에게 불가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한물간 늙은이의 생명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가프가 쿠잔에게 바랐던 생각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SWORD 조직원들은 종종 십자가, 즉 X문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X 드레이크는 자신의 이름에 X를 사용했고 얼굴에도 X자 흉터가 있습니다. 록스 D, 제백도 몸에 X자 문신이 있고 턱에도 X자 흉터가 있습니다. 오다는 사실 X문자와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쿠잔의 X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10번째 타이타닉호 선장 역할을 의미합니다. 로마 숫자로 10은 X입니다. 평생 정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가 부패하자 그는 검은 수염의 소굴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거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세상의 진정한 정의를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쿠잔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적이든 해군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거나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쿠잔도 SWORD 조직의 일원이지만 검은 수염에게 설명할 때 아닌 척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쿠잔의 이미지가 1080화와 최근 해군에 대한 새로운 애니메이션 인트로에 등장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쿠잔은 이미 검은 수염 해적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던 모든 것입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이전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